문상호의 정보사 라인. 정보사 라인. 예, 그리고 이제 여인영의 방첩사 라인. 방첩사 라인. 예, 방첩사에서 그 국회의원들 다 잡으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예. 방첩사. 그래서 이 방첩사가 그동안에 또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부대예요. 그래서 이름을 계속 가리를 해왔었어. 이 조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보안사령부,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오늘날의 방첩사예요. 이 변천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보안사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전두환이 있던 보안사 그리고 나서 국군 기무사로 바뀌고요. 이어서 안보지원사령부 그 다음에 우리가 겪었던 방첩사로 바뀌었다가 이제 폐지 수순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폐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방첩사는 사실 방첩이 뭡니까? 방첩. 간첩을 방지한다, 방어한다. 이거 방첩 아닙니까? 예. 간첩 잡고 반란을 막는 목적인데 얘네들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왔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폐지하고 원래 갖고 있던 기능을 좀 분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옮기고요. 방첩 기능은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한다. 그리고 신원 조사 기능은 중앙보안감시단을 또 신설을 한다. 네. 감사단이군요. 네. 예, 그리고 저기 동향조사, 그리고 뭐 세평수집 이런 기능들 이런 게 문제거든. 동향조사. 요런 거는 이제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 같은데 좀 전에 매블쇼 스튜디오 안에 좀 반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아니 최진문 교수님 카메라 앞에 그렇게 그 내란입니다, 내란. 아니 되게 아니 왜냐면 저 앞으로 지나왔거든. 원래 저러고 먼저 옆으로 와야 되는데 뒤쪽으로 네. 오셔야 되는데 진짜 생방송인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매불쇼가 지금 깜빡 잊어버리고 카메라 앞으로 왔네. 이 반란이고 내란입니다. 예. 진압해 자, 주세요. 방첩사 폐지에 네.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역사도 잠깐 나왔는데요. 박정희 정부 때 이제 보안사령부로 이제 특무부대에서 보안사로 갑니다. 여기서 육해공이 분리돼 있던 걸 하나로 합치거든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합쳐갖고 이제 전두환 이제 보안사령관이 나올 당시에는 11.6이 있었잖아요. 11.6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냥 온갖 정보를 다 가질 수 있는 데가 보안사예요. 왜 그러냐면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두려운 거야. 군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추출될까 봐. 내가 그래서 이제 해봤으니까. 보안사령관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로 임명하고 이 사람들을 독대하면서 권력을 향유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안사가 이제 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오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11.6 사건을 가지고 쿠데타를 12.12 사태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도청 서울의 범도 보면 들어오는데 다 도청으로 걸리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모든 정보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야. 이제 정부군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사전에 알지. 다 손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보안사령관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유지되다가 노태우 정부 때 뭐냐면 청명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 보안사의 이병이 휴가 나와서 그 사찰 문건을 공개합니다. 여기에 1,300명의 그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 그리고 비상계엄을 계엄을 했을 때 그 집 약도 그다음에 체포조 이게 명시된 문건을 공개해버려요. 이게 청명계획이에요. 그 이등병 어떻게 됐어요? 이등병 어떻게든지 윤석양 이병. 맞아요. 윤석양 이병. 그거 네, 어떻게 맞아요. 됐어요, 그 사람? 당시에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나중에 잘할 거야, 잡혀갔죠. 그래서 굉장히 뭐 옷꽃 치르고 저는 알고 있어서 가끔 이제 뵙고 하는데 그분이 이 공개한 파일 중에 여러 파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예비 검속, 그러니까는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약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도망가면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놓고 조기에 검거해서 체포하는 것을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정보화가 IT가 아니니까 그것을 사람이 감시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다 작성한 파일, 그 디스켓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기무사는 어떻게 하냐면 병사들이 네. 정보 접근권을 안 줍니다. 기무사는. 네, 기무사 안에서 병사들이 되게 똘똘한 서울대 출신들을 많이 데려가요. 그래서 이를 이제 부려먹는데 병사가 이걸 갖고 휴가 때 나오는 바람에 병사들에겐 정보가 이제 차단됐죠. 그때가 노태우 정권 때요? 예, 이 노태우 네, 정권 네, 때 이제 맞습니다.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 계획이 작성된 거고, 그래서 이제 군이 민간인에 대한 사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사찰 대상에 넣고 어느 지역의 체포저까지 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건데 시행은 안 됐죠. 그러면서 보안사가 개혁한다고 기무사로 바뀐 겁니다. 기무사로 바뀌었는데 이제 또 박근혜 때 세월호 또 기무사가 세월호 이제 그 유족들 동양 맞아요. 민간인 사찰을 했잖아요 또. 그리고 그리고 계엄 문건, 계엄 문건을 또 2017년에 작성해서 18년에 또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안보지원 사령부로 바뀐 거죠. 거기서 이제 30% 정도 인원을 원복시키고, 근데 기능은 여전히 남겨뒀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들어오면서 야, 이 중요한 부대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 방첩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사이버와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오히려 확대 재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첩사령부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방첩사의 역사가 됐는데 이번에 민간군 합동 자문 회의에서 위원회에서 폐지 결정을 내렸던 거죠. 잘한 거네요. 근데 꼭 잘했다고 볼 수 있나? 아이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죠 한번. 일단 예. 이게 좀 이게 검찰 개혁과 제가 봤을 때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네. 보면 우리가 저기 아까 잠깐 슬라이드 띄워놓은 거를 보시면 기능 분산한 거야 아니면? 네, 기능 분산. 기능 분산. 네, 기능 분산 분산한 거를 올려주세요.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낫잖아요. 네네네.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가고 방첩 기능은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중앙감사단을 신설해요. 그러면 두 개의 직할 국직부대가 생기는 거예요. 국방부 국직부대. 하나는 중앙감사단 신설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국가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거예요. 네. 국가안보정보원에서는 방첩과 관련된 방첩 기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이버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전문화시킨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런 건 좋았는데 저는 중앙보안감사단이 저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고의 권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앙보안감사단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인사검증 기능까지 다 줘요. 네. 그래서 신원조사 기능도 줘. 네. 그러면 뭐냐면 인사검증과 신원조사를 이 명분으로 동향조사와 세평 수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방첩사의 중요한 두 기능을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옥상옥을 만든 거죠. 저 어떻게 해야 기능은 돼요? 신원조사 기능은요. 어떻게 해야 돼? 인사복지실하고요.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권한을 주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군복을 벗고 군무원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취업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화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 방첩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게 결국은 예전처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변경된 것처럼 군복만 벗고 그때 이제 군복 못 입게, 그러니까 사복 못 입게 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는 군복을 벗고 사복 입고는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군대 내에서는요. 네. 저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계엄에 동원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인영이가 모든 것들을 인사까지 다 장악하고 군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요. 네. 방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방첩은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고 문제가 안 됐어요. 네. 결국 인사검증, 신원조사, 세평, 그다음에 동향 파악,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방첩사 요원들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요. 이게 군사법원법상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법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에 대한 일반 비리도 수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 5개 기능 때문에 방첩사에 저항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5개 기능 인사검증부터 시작해서 신원조사, 세평, 동향파악, 그다음 사법경찰, 군인들에 대한 개인 비리 이게 계엄이
이 주요 부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거든요. 아, 그게 권력이네. 이게 권력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국가안보 뭐 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굳이 왜 중앙보안수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사검증 기능을 주는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 퀘스천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물론 권고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이대로 간다면 어찌 보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방첩사의 권력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 거기에 줄서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100%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둘이 말 많은 사람 둘이 다 모였네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마무리 부승찬 짜야 의원님이 추미애 위원장님하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방부 TF에 박정훈 대령이 조사 분석실을 이제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군사 경찰에 내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군사 경찰에게 내란 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 법률안이 지금 입법 발의가 그러니까 입법 과정인데 어제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게 안 다뤄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걸 빨리 해야 네. 방첩사와 정보사에 대한 군사 경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부연 설명 드린 것이고요. 네, 구요 끝내야 되는데. 자 하나 말씀드리면 22일 날이 너 왜 모셨어? 전화해서 아까 전화해서 모셨잖아. 얘기하려고. 자, 수방세기는 오늘 하지도 못해 임마. 시간 없어서. 짧게만 얘기할게요. 22일 날 이거 전체 회의가 있어요. 내란 특위. 그래서 홍현익 위원장이 어제 발표한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하고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네. 수방사 법무실장 얘기는 그날 못해. 그날 당일날 개헌 당일날 무슨 행동을 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니 센터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가난이만 못해. 다음에 불러주세요. 예,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하지 않는 이슈입니다. 요 이슈 때문에 모셨는데 요 이슈를 못해. 요거 때문에 모셨는데 요거를 못합니다. 네. 나는 뭐야? 아까 갑자기 안 들어왔으면 나 온지도 몰랐을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여기 아까 채우기가 시작할 때 교수님 한 40분 기다리시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면 찐 패밀리라고 들어왔더니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들어왔으니 다행이지. 근데 한 가지 아까 검찰 개혁 얘기도 다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이제 이 방첩사 개혁도 다뤘는데요. 네. 정말 기득권들의 저항. 그건 만만치 않죠.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도 이 국방부에도 개혁에도 방첩사 개혁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 TF, 그래서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TF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미 그 기득권 세력들이 엄청난 로비에 의해서 일정 부분 포섭된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냉철하게 봐야 된다.